안녕하세요. 맥키네치의 투자클럽입니다. HLB 중국 5대 이제 증권사 중에 하나인 거란증권사에서 이 소세포 폐암 표적치료제 승자로 중국의 이제 항서제약 추천 리포터가 이제 어제 좀 나왔습니다. 자, 간암 이후에 폐암 적응증까지 확대 기대감이 그러니까 높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구글 번역으로 한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거련증권 관련되는 부분은 이제 중국 뭐 5대 증권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세포 폐암 관련되는 표적 치료제의 승자는 누구일까 해서 올해 1월 7일에 나왔던 이제 리포트인데요. 이 소세포 폐암, 이 폐암 중에서는 이제 비소세포 폐암이 있죠. 보통 이제 다른 이제 그 고형암 암 쪽에서 보면 병기가 1기, 2기, 3기, 4기 요런 부분들이 좀 중요한데 폐암에서는 그런 어떤 1기, 2기, 3기, 4기 뭐 병기도 중요합니다만 이 비소세포 폐암이냐 소세포 폐암이냐 뭐 요걸 이제 조직학적으로 먼저 분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 왜냐하면 여기에 따라서 뭐 치료 방법이라든지 치료 과정이라든지 결과가 굉장히 좀 다양하다고 해요. 비소세포 폐암은 말 그대로 이제 그 조직학적으로 암세포 크기가 작지 않은 거죠. 예, 여기가 80%, 90% 여기에 이제 또 종류가 선암, 뭐 분비하는 이제 샘 쪽에 이제 발생하는 암이 이제 선암이고, 그 다음에 뭐 대세포암, 그 다음에 뭐 이 세기관지 세포암 뭐 요렇게 나눠주고 여기가 이제 한 80%, 85%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세포 폐암 자체가 한 20% 내외라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이제 소세포 폐암 같은 경우에는 암이 굉장히 빨리 자랍니다. 즉 만약에 그러니까 암의 어떤 이 성장이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뭐 이런 어떤 이제 소세포 폐암 같은 경우에는 반응률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뭐 PFS 값이라든지 ORR 관련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러다 보니까 생존율 자체도 뭐 1년, 3년 생존율 자체가 굉장히 좀 낮고요. 전이도 잘 되고 수술하기도 좀 쉽지 않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비소세포 폐암 같은 경우에는 1기, 2기일 때는 수술하고 뭐 3기일 때는 이 보조요법 해가지고 암 크기 좀 줄여가지고 수술한다든지 방사선을 쓰고 4기가 이제 수술 좀 안 될 때 항암제 중심으로 표적 항암제 치료 옵션이 있다면 소세포암 자체는 수술이 좀 안 되기 때문에 바로 이제 이 항암 치료 관련되는 뭐 방사선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쓰이기 때문에 좀 이제 다른 어떤 흐름이 있겠죠. 그래서 치료 옵션 자체가 굉장히 필요한 어떤 암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소세포 폐암에서 혁신적인 이점을 가져올 수 있다. 작년 이제 12월 15일에 FDA가 진행성이니까 이제 뭐 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니까 수술이 불가능한 소세포 관련해서 암젠에 이제 CD3 딜이라고 하는 게 이제 델타 뭐 유도 리간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일종의 이제 단백질이겠죠. CD3는 이제 T세포 쪽에 있는 수용체인데 요걸 이제 이중 타겟으로 하는 이 암젠의 이제 757 여기를 승인 요게 이제 뭐 타라타맙입니다. 뭐 이중항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소세포 폐암 관련해서 이게 승인했다는 게 아니라 이제 이게 구글로 번역하는 게 그런데 우선 심사를 진행했다 이 말입니다. SCLC 관련해서 최종 치료법의 어떤 부족한 상태니까 우선 심사 형태로 하고 이제 올해 한 6월달 정도, 6월달 정도인가 거기서 이제 포드파 일정에 따라서 허가 일정이 좀 나오는 뭐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폐암 정증 분야의 파이프라인 어떤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 이 ADC 쪽에 좀 강한 다이치상고 한소제약은 이제 항서제약의 자회사죠. 그러니까 항서제약의 그 남편의 이제 항서제약의 이제 부인이죠. 예, 부인이 이제 홍콩 쪽에 있는 게 이제 한소제약입니다. 여기는 이제 항암제 라인에 원료의약품 관련되는 뭐 API를 주로 하는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소세포 폐암 같은 경우는 정식률이 굉장히 좀 높다고 했죠. 그래서 전이도 많이 일어나고 예후가 굉장히 안 좋다. 예. 그래서 미국 쪽에서는 신규 환자 수가 38,000명. 그래서 이제 폐암 시장 자체가 간암 시장보다는 훨씬 큰 규모를 차지하죠. 그래서 초기 질환 환자의 평균 생존 기간이 2년 미만. 전이성 이제 폐 쪽에서 이제 다른 어떤 림프나 혈액을 타고 뭐 다른 쪽으로 이제 전이되면 평균 생존 기간이 1년이니까 그러니까 예후가 굉장히 안 좋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1차 치료제로 보통 면역관문 억제제와 이제 항요법이 일반적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시판허가를 받아 있는 게 총 4개인데요. 로슈하고 로슈의 이제 디센트리, 아스트라제네카의 임핀지, 요게 다 이제 PD 에론 관련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PD 에론 관련되는 부분들은 이제 PD1은 캄넬리주막 같은 경우는 PD1 관련되는 부분이잖아요. 예. 여기에 이제 항서제약의 아데르벨리맙 요게 있습니다. 항서제약은 이제 중국 쪽에서는 PD1 계열과 PD-L1 계열을 최초로 보유한 면역항암제의 강자죠. 그러니까 세 번째로 이제 허가받은 게 캄넬리주맘이고 11번째로 허가받은 게 아데르벨리맘입니다. 요건 이제 PD-L1 관련되는 부분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어제 진양곤 회장의 IR에 보면 이 베이진사 이야기하면서 베이진사가 굉장히 이제 승인받은 브룬킨사라든지 이런 거 굉장히 잘 팔리는데 이 매출의 대부분을 R&D에다 막 집어넣거든요. 그러면서 적자가 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이다. 시장에서는. 왜냐면 계속 이제 단일 파이프라인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계속 이제 R&D 과정을 높이는 어떤 과정으로 베이진사가 가듯이 항서제약도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습니다. 2014년도에 이제 신약 관련되는 부분들로 방향을 틀면서 리보세라닙이라든지 이 캄넬리주막 관련되는 부분에서 캄넬리주막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매출 규모로 보면 블랙버스터거든요. 그렇게 이제 벌어가지고 R&D에 엄청 이제 투자를 하죠. 그래서 리보세라닙이라든지 병용 관련해서 몇백 개 정도의 이제 임상을 진행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개발 관련해서 이제 이런 아데르벨리막 같은 추가 이제 면역 항암제 관련되는 부분도 개발에 성공을 해서 중국 쪽에서 이제 허가를 받아 있는 상태죠. 근데 이제 여기에 이제 치료법이 소세포암 관련해서 부족하니까 이중항체, 카티, ADC 이런 쪽까지 돼 있고,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투자 지원으로 이제 소세포 폐암 관련해서 추천 회사로 이제 항서제약이 이렇게 딱 있습니다. 항서제약의 아데벨리맘. 항서제약은 이제 아데벨리맘 말고도 이 폐암 관련되는 파이프라인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암제는 이제 소세포 폐암 관련되는 부분의 기사를 제가 보면 12월 15일에 소세포암 관련해서 이 탈라타맙, 타라타맙 이라기도 하기도 하고, 여기 이제 승인 심사를 우선 심사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타켓 자체가 이 델타 유사리간데 요거는 이게 단백질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 CD3는 이제 T세포 쪽에 있는 수용체 관련되는 부분이죠. 요 이제 델타 이제 유사리간드 타켓으로 해가지고 2019년도 1112가 이렇게 좀 진행하다가 에브비가 이렇게 진행하다가 실패했어요. 그래서 암젠이 이번에 이제 올해 성공하게 된다면 굉장히 좀 기대가 높아지는, 그래서 퍼두파 일정에 따라서 6월 12일까지 지금 정해져 있습니다. 우선 심사니까 10개월 스탠다드가 아니라 좀 더 6개월 정도니까요. 굉장히 빠르게 되고, 작년 에즈모에스도 소개가 되었던 부분이다. 이렇게 봐야 돼. 그래서 나름 1차 치료제 시장의 어떤 진입 관련되는 부분들 회사의 어떤 경쟁이 좀 치열한데, 여기 왼쪽 그림을 제가 하나 좀 따왔는데요. 아데벨리주막 같은 요것도 이제 주사액이죠. 요 캄넬리주막 같은 경우도 주사입니다. 요 PD1, 요 PD-L1 관련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중국 쪽에서는 중국 승인을 보시게 되면 2023년도에 이렇게 아데벨리맘 부분이 이렇게 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승인되어 있는 소세포암 1차 치료제가 로슈의 아테졸리주맙 같은 경우 티센트릭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두발루맘 같은 경우 여기 이제 임핀지입니다. 가장
두 회사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면역 항암제죠. 그 다음에 뭐 슬리무박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의 이제 푸옹헬리우스, 그 다음에 이제 아데벨리주막 같은 경우는 이제 항서제약. 근데 여기 이제 단독으로 뭐 쓰는 게 아니라 여기에다가 항요법을 병용하는 거랬잖아요. 에토포사이드 같은 경우도 이제 세포독성 항암제고, 이 백금 관련되는 부분들도 화학요법 관련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흐름들에 대한 어떤 흐름들이 있고, 아데벨리주막 같은 경우에는 또 PD1, PDL1, 여기도 PDL1, PDL1이죠. 이 푸옹할린의 이제 슬루리무맙, 요거는 이제 PD1 계열입니다. 그래서 PFS 값이 아데벨리주맘이 이제 5.8개월이니까 비교 대상보다 가장 높죠. 요거는 이제 그 OS 값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전체 생존 기간 같은 경우에도 15.3이니까 여기 15.4도 있는데 뭐 상당히 이제 뭐 로슈나 아스트라제네카 제품보다는 좋게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항서제약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 추천 공고가 나오고 있고, 왜냐하면 이제 암젠의 이제 제품 자체가 6월 달에 나오니까 이제 관련된 흐름에서도 항서제약이 좀 수혜를 본다. 요런 어떤 흐름으로 어제 이제 추천이 들어갔는 것 같은데요. 항서제약은 이제 종양, 자가 면역, 여기 어깨 제고의 어떤 종합의약품 통합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죠. 그래서 PDL1 억제제, 중국 최초의 독자 개발 PDL1 억제제고요. 그 다음에 그 작년 3월 달에 이제 이거 허가를 받았다 이 말이죠. 중국 쪽에서는. 그래서 항서약품의 이제 폐암 적응증 확인을 해보면 이 간암보다는 폐암 시장이 훨씬 큽니다. 예, 간암보다도. 그래서 이제 이 캄넬리주막 같은 경우에는 PD1 계열이잖아요. 그래서 연구개발 기관에 보면 이제 우리 국내 쪽에서 보면 이제 크리스탈 지노미스 가그에, 그 다음에 이제 이 엘레바 테라피트리오 들어와 있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여기 이제 비소세포 폐암 관련되는 임상 뭐 3사. 어제 이제 진양훈 회장도 말했습니다만 항서제약이 진행하는 뭐 임상이 원체 많기 때문에 그걸 이제 국내 언론에는 다 실지 않았습니다만 이상이 되게 이제 좋으면 삼상은 파트너십으로 발전해서 이제 R&D 관점에서 두 회사의 파트너십이 굉장히 돈독해질 수 있는 어떤 그 관계, 그래서 항서제약의 파이프라인을 잘 살펴보는 게 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 부분에서 이제 엘레바 테라피틱스가 또 연구개발 기관 관련되는 부분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데벨리맙이 이제 PD-L1 관련되는 부분에서 여기도 보면 비소세포 폐암, 소세포 폐암 같이, 소세포 폐암 문제 승인을 받았고 비소세포 폐암 관련되는 스포도 임상이 진행 중이고요. 그 다음에 뭐 항체 융합이니까 여기 뭐 이중항체나 뭐 ADC나 요런 쪽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파이로티닉 관련되는 부분은 국내에서는 이제 HLB 생명과학 쪽에서 여기 보면 HLB 생명과학이라고 나와있죠. 여기는 폐암 쪽에서 이제 주로 가장 많이 하는 타켓이 EGFR 관련되는 부분, 그 중에서 또 이제 허투도 이제 EGFR 관련되는 바이오마크입니다. 그래서 이제 비편평 비소세포 폐암, 그 다음에 아파티닙, 리보세란이 관련되어서도 여기 알레바테르피스 관련되어서 비소세포 폐암의 임상 3상, 그 다음에 이제 소세포 폐암에서 임상, 리보세라닙도 이제 폐암 쪽에서의 어떤 부분들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기타 또 화학약품, 그 다음에 페미티닙. 그래서 항서제약의 이 폐암 관련되는 파이프라인도 굉장히 많고, 그 다음에 파프 화학물질의 플루조파닙, 뭐 여기도 있죠. 그 다음에 뭐 달실리 학, 그러니까 학 쪽하고 이제 바이오약품 관련되는 부분, 그 다음에 플랫폼 확장으로 모달리티가 다른 뭐 ADC라든지 이중항체까지도 항서제약은 계속하고 있거든요. 향후에 이제 어제 이제 진양훈 회장이 포스트 리보세라닙에서 이제 가장 시장성으로는 이제 간암의 이제 보조요법 관련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까티, 항서제약도 여기 까티 관련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그 다음에 뭐 까티라든지, 그 다음에 플랫폼, 그 다음에 이제 뭐 장기형 지속형 주사제,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 성공하게 되면 아마 제가 볼 때는 더 많은 이제 그 후보 물질이라든지 R&D를 도입해서
장착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올해 5월 달에 어떤 결정에 따라서 굉장히 이제 이 기업 가치 확장들이 항서제약과 파트너십으로 본격적으로 돌입하고, 항서제약 입장에서도 FDA 허가받은 약물이 신약의 개념으로 없기 때문에 뭐 CMC 관련되는 부분들에 대한 어떤 얘기들은 뭐 주말이나 아침에도 많이 해드렸기 때문에 1월 말이나 2월 달 초에 이제 긍정적인 어떤 결과로 CMC 이슈가 무난하게 넘어갔다라고 하면 이 3월 달 말에 개최되는 그러니까 레이트 사이클 리뷰 미팅에 관련된 어떤 긍정적인 기대감으로 승인 어떤 흐름들에 대한 어떤 부분들은 좀 더 이제 올라갈 수 있는 어떤 분위기를 중기적으로 만들고 있기 때문에요. 자, 이런 부분들을 참조하시면서 흐름 판단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